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 속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째 뒤로 밀린 채 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말로만 약속했던 광주시 주요 정책은 더욱 아득해졌는데요. 지자체들은 서둘러 새 정부에 건의할 공약을 만들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광주의 핵심 사업들이 탄력을 반나했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진척 없던 구두 약속마저 완전한 백지수표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2개월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새 정부에 제시할 공약 마련이 시급해진 겁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다시 한번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파면 선고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문화가 주도하는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 미래차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가장 먼저 국립의대 신설을, 다음으로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기 대선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면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비극.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족들은 영상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거나 거리로 나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희생자 179명, 부상자 2명. 지난해 12월 29일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국민들은 가슴 깊이 애도하며 추모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행여나 밥을 굶진 않을까, 충격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자원봉사자들은 한달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달려가 유족들을 돌봤고 소방과 경찰, 각 시도청의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생자 수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고 당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이 보여준 헌신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저희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약간의 추모의 의미, 참사들이 계속 잊혀져 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널리 알리고 싶고. 또 다른 유족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 참사로 아내와 아들 둘을 잃은 김모 씨는 차량과 트럭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잊혀지지 않아야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도 정확히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에서 마지막 4분 기록만 사라진 것도 이번 참사의 대표적인 의문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이라도 모든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에게만 한시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결국 지역 법조계가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조사위는 교신 기록을 유족들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이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교신 기록 전체를 모든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고 직전 여객기 블랙박스 기록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 관제사와 항공기 기장이 나눴던 교신 기록만이 사고 당시 기장이 왜 비정상적인 복행을 선택했었는지, 관제탑은 왜 또 그것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사생활 보호와 사고조사 영향을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던 사고조사위원회는 공개 요구가 계속되자 지난 주말 참사 100일 추모제 이후 희생자 직계와 반계 유가족에 한해서만 교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또한 유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모든 유가족에 한해서 공평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언론은 아니더라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저조차도 거기에서 공개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신 기록 내용을 듣고 또 그다음에 조사단장 등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저를 갖다가 거부하는 통에 저는 광주 변호사회와 민변 광주 전남 지부는 모든 유족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음성 원본 형태의 교신 기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로부터 누설 금지, 논평 금지 서약까지 받아서 사실상 유족들의 공론화를 가로막았다. 법률 지원단도 그 내용을 모른다. 밀실 행정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처사이다. 국토교통부, 한국항공공사, 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교신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대비한 증거 보존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요청한다면 형사고소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약 없는 원인 규명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생책입니다. 앞으로 9개월 15일이 걸려야 사건 진상조사나 최종 결과 보고서, 평문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에 대한 사고 배상이든 보상이든 어떤 부재가 된다고 합니다. 참사 100일이 흘렀지만 남은 이들의 일상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여수 국가산단 내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큰 불이 나 작업자들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인근 석유화학업체나 발전소 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난 불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장비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여수국가산단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작업자 등 16명이 대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퍼져나가자 화재 발생 신고가 소방당국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밖에서 봤는데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하얀 노란 불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단 육안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지난 2020년 노후화로 가동을 멈춘 뒤 지난해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은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 철거 현장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층 안전통로에서 철골 해체 작업 중에 필터인 합성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은 석유화학시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이 들어서 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85명, 장비 67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과 업체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주역들의 줄부상 속에 꼴찌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원동력이었던 타선의 부진, 그것도 결정타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전합니다. 결정적인 실책으로 승기를 내주고 찬스에선 맥없이 물러나고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부진 속에 힘겨운 시즌 출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4승 8패, 꼴찌 하나에 반게임 차 앞선 9위로 쳐졌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고 3할대에 머무는 저조한 승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막전 김도영에 이어서 박찬호, 그리고 최근엔 김선빈까지 지난해 우승의 주역, 그리고 내야 수비의 핵심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한 원인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개막 이후에 정상적인 라인업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개임 때마다 라인업을 바꿔봤지만 밥상을 차리는 1번 타자의 부진에다가 득점 찬스 땐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선두 LG와 안타와 볼넷 등에선 동등한 진루를 기록하고도 2대8로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타선이 터지지 않다 보니 투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후 불펜에서 후속 실점으로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박찬호가 복귀했고 김도영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타선의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 그때까지 최소한 버텨야 하는 숙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꼴찌 추락 위기에 놓인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롯데 SSG와 6연전을 치르는데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살리고 반전의 서막을 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향고래 한 마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연안 가까이에는 어장도 밀집해 있고 공사 현장까지 인접해 위험한 환경인데요. 특히 국내에서도 살아있는 고래가 연안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이어서 관계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길이 15m, 검푸른 빛을 띤 향고래 한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꼬리를 상하로 움직이며 헤엄쳐 보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해역의 간조대 수심은 1.5m 남짓, 고래의 배가 해저에 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향고래는 지난 4일 광양항 송도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향고래를 먼바다로 유도했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다로 나가는 흙탕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게 저 오탁 방지망입니다. 이 향고래는 오탁 방지망 틈으로 이 깊숙한 연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는 이빨 고래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최대 18m까지 자라는 대형 고래입니다. 그동안 동해나 서해에서 사체로 떠밀려온 사례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개체가 연안까지 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남해안에 이렇게 살아서 항으로 들어온 애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향고래는 몸 표면에 상처가 많고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류하는 장소는 어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인근에선 시설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래가 탈진,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관계 당국은 고래가 몸집이 거대한 만큼 인위적으로 밀거나 끌어내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주변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그 공사장이라 보니까 뭐 통선도 다니고 작업선들도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선들 접근을 저희가 다 차단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어선을 동원해 향고래의 이상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고래의 자율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죽은 수달 대다수는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죽은 수달 13마리 중 9마리는 로드킬을 당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로드킬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멸종 위기종 수달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22명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파면 보고대회를 열고 내란 속의 파면은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이자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워온 자랑스러운 도시 광주 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란의 겨울 끝에 찾아온 민주, 민생의 봄을 맞아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 회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 개헌 동시 추진 제안에 대해 광주 전남 국회의원 대부분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형배, 박지원, 정진욱, 전진숙, 정준호 등은 각자 자신의 SNS에 지금의 개헌 논의는 내란 세력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내란을 주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어제 예정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대선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대학과 총사업비 75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진행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